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관리 1강에서는 마케팅의 개념과 역할을 중심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마케팅의 필요성과 등장 배경, 그리고 기업에서의 마케팅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이해하고요. 마케팅의 개념과 마케팅의 정의, 그리고 관련된 용어들에 대해서 학습하고 끝으로 마케팅 관리에서의 브랜드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이란 용어는 우리가 일상생활과 기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죠. 마케팅 용어를 잘 살펴보면 마켓과 ing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켓은 소비자를 의미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재화와 용액이 거래되는 구체적인 장소와 추상적인 장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지만은 마케팅에서의 마켓은 소비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ing는 활동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마케팅은 소비자 활동. 그런데 마케팅은 기업이 하는 활동이죠. 따라서 마케팅의 용어를 우리가 관리적으로 해석하면 기업이 소비자를 위해서 전개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케팅을 판매, 유통, 영업, 광고 이런 용어들로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데 이러한 활동들은 마케팅의 활동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케팅 활동은 소비자를 위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판매 전 활동 그리고 판매 후에 또 소비자를 위해서 전개하는 애프터 서비스와 같은 활동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조사 그리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기획하는 것도 마케팅 활동이죠. 그리고 실제로 판매, 영업, 정보를 전달하는 광고 활동 이런 것도 다 마케팅 활동에 들어가고요. 판매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지는 애프터 서비스나 고객 관리들도 마케팅 활동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고의 경우에 마케팅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과장 광고, 허위 광고 이런 것들은 소비자를 위한 활동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소비자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소비자 욕구에 부합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광고는 소비자를 위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마케팅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허위 과장 광고의 경우에는 소비자를 위한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활동들은 마케팅 활동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마케팅에는 많은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한 단어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원어 외래어 그대로 마케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케팅이 왜 필요한가? 기업의 생존 조건으로 1950년대 피터 드러커는 혁신과 마케팅을 들고 있습니다. 1950년대라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에 있었던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그 미국의 경우 마케팅이 그렇게 보편화되지 않았죠. 이러한 시대에 경영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피터 드러커. 피터 드러커는 마케팅 전공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과 마케팅을 기업의 생존 조건으로 들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혁신과 마케팅의 중요성은 역시 변함이 없죠. 그리고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는 또 어떻겠습니까? 아마 혁신과 마케팅은 그때에도 미래에도 역시 중요한 그 기업의 생존 조건으로 대두가 될 것입니다. 1929년에 미국의 대공황이 일어났었죠. 공황은 수요가 격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에 비해 수요가 적기 때문에 이 소비자의 중요성이 높아지죠. 수요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서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한 즉 소비자를 위한 활동을 기업이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바로 소비자를 위한 활동이 바로 마케팅 아니겠습니까? 또 1945년 8월 15일에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었죠. 전쟁에서의 승패는 무엇이 결정하겠습니까? 바로 정신력 물론 군사력 이런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군수 물자를 얼마나 신속하고 또 많은 양을 적게 공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과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을 붙었죠. 그때 일본은 초토화가 됐죠. 생산시설이 초토화됐습니다. 미국의 본토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전쟁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 공급 생산 능력, 즉 생산시설이 파괴되지가 않았죠. 전쟁 시기에는 이런 생산 능력이 단기간에 많은 양을 신속하게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대단한 그 공급 능력이 증가합니다. 근데 전쟁이 끝난 후에 소비자의 구매력 어떻습니까?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연히 이 군수 산업에 있던 그런 생산 시설이 민수용 상품을 일반 소비자를 위한 상품으로 생산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공급이 대단히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수요를 크게 초과하게 됨에 따라서 공급자 지배시장에서 판매자 지배시장에서 구매자 지배시장, 즉 소비자가 지배하는 시장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을 우리가 바이어스 마켓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구매자, 소비자가 거래에 있어서 바게닝 파워를 갖게 되는 그런 시장이죠. 따라서 판매자와 생산자, 기업은 소비자 지향적인 소비자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지 안 되게 되겠죠. 이렇게 됨에 따라 소비자는 왕이라는 이러한 시대가 접어든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왕보다 더 높은 신의 존재까지도 소비자를 그렇게 간주하고 있죠. 기업에서의 마케팅 기능의 중요성은 우리가 소비자를 위한 활동을 통해서 기업이 생존한다고 했는데 소비자는 일반화시키면은 기업 바깥에 있는 환경 요소입니다. 마케팅은 기업 바깥에 있는 환경 요소를 관리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 바로 소비자를 위한 활동, 소비자를 관리하는 활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성공 또 생존하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환경관리 요소 중에 환경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소비자를 어떻게 잘 관리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소비자가 없으면 기업이 생존할 수 없죠. 판매 수익이 낮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의 모든 활동이 마케팅 활동을 중심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왜? 소비자를 관리하지 못하면 기업이 생존할 수 없는데 이러한 소비자를 관리하는 활동이 바로 마케팅 활동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기업의 많은 기능, 즉 인사조직, 재무관리, 회계, 생산관리, 경영정보관리는 기업의 내부에 있는 자원을 관리하는 활동들인데 이러한 활동들이 물론 내부적으로 효율성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를 관리하는 마케팅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되고 조정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사적인 차원에서 마케팅 활동이 진행되어야 된다 하는 점에서 우리가 이거를 전사적 마케팅 시스템 또는 토탈 마케팅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마케팅을 소비자 관리라고 고객 관리 뭐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즉 수요 관리 관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마케팅을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수요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유지 마케팅, 개발 마케팅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유지 마케팅이란 것은 현재 수요가 충분하고 또 현재 수요가 적절하기 때문에 이를 유지해 나가는 것, 유지하기 위한 마케팅을 우리가 유지 마케팅입니다. 예를 들면 제품의 성숙기에 들었을 때는 그 성숙기가 어떤 시기냐면은 가장 수요가 최정상에 놓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지 마케팅을 하죠. 유지 마케팅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고객 관리, 고객의 충성도, 단골 고객을 유지 관리하는 이런 활동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개발 마케팅은 잠재 수요를 실제 수요화해서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한 마케팅 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새로 개발된 신제품의 수요를 창출하는 것도 개발 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극 마케팅은 새로운 수요를 창조하거나
새로운 기술이나 효용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수요를 촉발시키는 거죠. 새로운 수요를 촉발시키는 건 창조하는 그런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동시 마케팅은 수요와 공급의 시기가 불일치할 때 수요와 공급량을 조절하거나 또 시기를 일치화시키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비수기에 가격을 인하한다든지 성수기에 수요가 몰리게 되죠. 이때 공급 능력에 비해서 수요가 초과하기 때문에 성수기 예약 제도를 통해서 또는 가격을 인상하는 그런 것들도 일종의 동시 마케팅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마케팅은 쇠퇴기에 들어서 수요가 감소할 때 다시 한번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활동을 재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상품 중에서 그런 것들이 있죠. 유행이 지나서 또는 수명 주기를 다 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 수요가 증가되는 이런 상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업이 재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수요를 다시 불러일으킨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전환 마케팅은 우리 회사 상품이나 서비스, 우리 회사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거나 부정적인 신념을 갖고 있을 때 긍정적인 태도와 신념으로 바꿔주는 이런 활동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마케팅은 수요가 공급 능력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을 때 수요를 억제하는 이런 활동도 있습니다. 마케팅 활동이라고 해서 수요를 무조건 증가시키고 하는 것만이 마케팅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요를 억제해서 적정 수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반마케팅이라고 하고요. 또 마약이나 도박과 같이 사회 문화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이런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아예 없어지는 게 낫겠죠. 이런 수요를 아예 소멸시키는 마케팅 우리가 역마케팅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케팅의 개념, 마케팅 컨셉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마케팅 컨셉이라는 것은 기업이 마케팅적 사고, 즉 소비자 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기업을 경영한다 하는 것이 마케팅 컨셉입니다. 개념을 갖고 기업을 경영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소비자 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기업 경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마케팅 컨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케팅에 대한 마케팅의 관리적인 정의, 기업의 관리 활동 측면에서 볼 때 마케팅을 어떻게 정의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마케팅의 정의는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충족할 수 있는 교환을 창조하기 위해 제품, 서비스 그리고 아이디어의 개념화, 가격, 촉진 및 유통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 마케팅 학회의 정의인데 오늘날은 이 정의가 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디지털화되고 또 마케팅에 적용하는 범위가 확장되고 함에 따라서 데피니션, 정의가 변화되긴 하지만 미국 마케팅 학회에 정의한 이 정의가 가장 관리적인 측면에서 적합한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정의를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개인과 조직, 즉 마케팅 주체는 개인도 될 수 있고 조직, 기업, 즉 영리 조직과 각종 단체, 비영리 조직이 이 마케팅의 주체가 되며 또 마케팅 활동의 핵심, 기본적인 활동은 바로 교환입니다. 당사자가 소비자와 기업이 또 어떤 단체와 그 단체에 소속된 회원이나 이런 사람들끼리는 주체들끼리는 서로 뭔가를 주고받죠. 그 주고받는 행위를 우리가 교환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교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기업은 profit, 매출, 그 수익을 목표로 하죠. 반면에 개인은 그 상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충족하기 위해서는 교환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환이 이 마케팅 기본 활동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 아이디어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품 서비스 아이디어는 바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대상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대상물을 통해서
대상물을 통해서 욕구를 충족하게 되겠죠. 또 이런 대상물, 욕구 충족물을 기획하고, 기획한다는 것을 우리가 개념화한다, 컨셉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품을 기획하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 제품이라고 말하는 것은 제품, 서비스, 아이디어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 외에도 사람도 되고 장소도 되고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 마케팅의 대상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욕구 충족물, 대상물을 개념화, 즉 기획하고 가격을 매기고, 촉진은 정보를 전달하고 또 유통하고 판매하는 거죠. 판매 유통 경로를 계획하고 또 실행하는 과정을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그 마케팅 정의에 입각해서 우리가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케팅 컨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업의 경영 철학으로서 소비자 지향적인 사고, 즉 마케팅 개념을 기업의 경영 철학으로 삼는 것을 우리가 마케팅 컨셉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마케팅 개념을 기업의 경영 철학으로 삼고 기업 경영을 한 최초의 기업이 제너럴 일렉트릭입니다. 미국의 최대 가전회사, 세계적으로 최대 가전회사였죠. 최근에 와서는 물론 그 지위를 1위의 자리를 내놨지만 최근까지도 역시 세계 초우량 기업으로서 우리가 제너럴 일렉트릭을 들고 있었죠. 1952년에 이러한 마케팅 개념을 기업 경영 철학으로 도입해서 초우량 기업으로 수십 년 그 지위를 누려왔던 기업입니다. 마케팅의 기본 활동은 우리가 교환이라고 하였는데, 교환은 이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고받는, 대가를 주고받는 이런 활동을 우리가 교환이라고 하는데, 이 교환이 바로 마케팅 활동의 핵심 활동이죠. 기본 활동이죠. 그런데 오늘날 산업의 분화와 전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교환의 빈도와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겠죠. 즉, 한 기업이나 한 개인이 다 모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을 욕구 충족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생산하고 자급자족하는 것이 아니죠. 특정한 부분에 분업화하고 전문화해서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얻어서 그 수익으로 또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즉 교환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산업과 사회가 분업화하고 전문화됨에 따라서 교환의 빈도와 중요성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서 마케팅의 중요성도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마케팅의 주체는 개인과 개인 간에도 마케팅을 하게 됩니다. 개인과 개인 간에도 뭔가를 서로가 원하는 가치, 대가를 주고받죠. 그런 교환 활동을 통해서 당사자 간에 서로 각자의 욕구를 충족하죠. 또 기업과 소비자 간에,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국민과 국가 간에도, 또 국가와 국가 간에도, 또 각종 정당과 유권자 간에도 이런 마케팅 활동, 교환 활동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환 활동이라서 꼭 물리적으로 상품과 같은 물리적인 것을 교환하는 것만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나 아이디어, 심지어는 이데올로기까지도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마케팅과 관련된 용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에 관련된 용어 중에 요구, 욕구, 상품, 수요, 시장, 교환, 거래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요구는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원초적 욕구 또는 일차적 욕구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면 배고픔이라든지 갈증이라든지 또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요구에 요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다든지 또 굉장히 위험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무엇인가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요구라고 하고 이러한 요구가 구체적인 대상물과 연결되었을 때 욕구가 발생하게 됩니다. 요구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욕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욕구가 발생하고 하지 않고는 그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상물이
고객, 소비자의 가 선호하거나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때 욕구가 발생하는 것이죠. 또한 그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서 또 욕구는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배고픔이라는 것은 다 똑같은 남녀노소 다 똑같죠. 인종과 관계없죠. 그러나 그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대상물이, 즉 제품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욕구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그 어느 나라 인종에 있어서는 혐오식품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또 다른 나라에서는 그것을 또 대단히 즐겨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욕구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도 않을 수 있고, 또 소비자가 어떠한 사회 문화적 환경, 인구적 특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욕구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제품을 원하는 욕구가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상품을, 올바른 상품, 즉 right product, 적절한 상품, 올바른 상품, 즉 소비자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을 기획하고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를 통해서 욕구가 발생하게 되죠. 욕구는 쉽게 말하면 그 상품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매하고 싶어 한다, 또는 소비하고 싶어 한다, 소유하고 싶어 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욕구입니다. 상품은 그럼 무엇인가? 이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대상물, object, 이게 상품인데요. 상품은 욕구 충족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욕구 충족물은 꼭 물리적인 형태를 띤 그러한 goods, 또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서비스도 욕구 충족 능력이 있죠. 아이디어, person, place, organization, 뭐 이런 것들도 다 욕구 충족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은 욕구 충족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품이 욕구 충족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상품이 정말 마음에 들고 내 욕구에, 내 선호도에 꼭 맞는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또 가격이 또 터무니없이 저렴할 경우에는 오히려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그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타겟 커스터머, 표적 고객들이 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이 뒷받침될 때 이 수요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 수요는 가격과 그 타겟 커스터머, 표적 고객들이 구매력, 경제적 수준에 의해서 이 수요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적 고객의 경제적, 구매력의 수준을 고려한 가격이 매겨지지 않으면 수요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케팅 믹스, 앞서 말씀드린 마케팅 정의에서 나왔던 제품, 가격, 유통 촉진, 이런 것들이 잘 부합이 될 때 타겟 고객들, 표적 고객들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또 인구적 특성, 그리고 그들의 필요와 욕구에 부합됐을 때 수요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시장은 앞서 마케팅 용어에서도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시장은 현재와 잠재 고객의 집합, 즉 소비자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소비자는 일반적인 전체적인 그 제품에 대한 구매를 하는 그런 주체들을 우리가 소비자라고 하고, 특히 그 중에서 우리 회사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우리가 고객, 커스터머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환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상호 유익한, 서로가 원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하는 그러한 활동을 의미하는데, 이를 통해서 욕구 충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죠. 예를 들면 소비자와 기업이 억지로 강제적으로 이렇게 속임수를 써서 판매를 하는 거, 이건 교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에 서로 합의에 의해서 서로가 원하는 것, 즉 상호 유익한 서로 원하는 것을 지불하고 또는 교환,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욕구를 충족하게 되는 거죠. 이걸 교환이라고 합니다. 욕구 충족할 수 있는 수단은 많이 있죠. 교환에도 뭐 강탈할 수도 있고 또 증여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기부를 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와 같이 합의해서 대가를 서로 주고받지 않으면 교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환을 우리가 공식적인 용어로 교환이 2번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공식적인 용어로 표현할 때는 우리가 거래라고 합니다. transaction. 그래서 교환이 2번 이루어졌다 하지 않고 우리가 거래가 2회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